안녕하세요, 인테크의 사부작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A36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A26은 보여드렸고 36 리뷰 준비를 하는 동안에 A56도 도착을 했습니다. A56과의 비교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질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36을 받고 뒷면을 딱 보면 이번에 나온 26, 36, 56의 패밀리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6대 처음에 보고는 약간 어색하기도 했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레이징이 끝났는지 이 디자인이 조금 더 예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A36을 받고 가장 놀랐던 지점은 이러한 외형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사용된 AP였습니다. A36은 현재 스냅드래곤 6 젠 3가 탑재된 걸로 알려져 있고 저도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갤럭시가 3 시리즈와 5 시리즈에서는 엑시노스 활용도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번에는 스냅드래곤을 탑재했다라는 지점이 왜일까라는 궁금증을 자극했어요. 플래그십 라인업에서는 엑시노스가 성능이 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스냅드래곤을 썼다면 이런 보급기에서라도 엑시노스를 꾸준하게 좀 사용을 해서 그동안 생산해 놨던 것도 좀 소진을 하는 그런 방향을 선택할 줄 알았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스냅드래곤 6 젠 3가 삼성 파운드리에서 단독 생산된 제품이더라고요. 2024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보여지는데요, TSMC하고 나눠서 생산한 게 아니고 삼성 파운드리에서 독점적으로 생산을 했기 때문에 스냅드래곤을 만들고 사용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다양한 각도의 계약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거든요. 퀄컴 입장에서는 그래 뭐 초도 물량을 소진해 주겠다고 하니 굳이 뭐 다른 데 가서 사용자를 찾아 나설 필요도 없고 A 시리즈 중에서도 3 시리즈는 뭐 어느 정도 또 판매량이 나오는 제품이니까 그럼 그렇게 가자 라고 해서 계약을 한 게 아닐까. 자, 그리고 어차피 스냅드래곤이 들어간 거 마케팅적으로는 어떻게 활용법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북미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같은 값이면 엑시노스보다는 스냅드래곤을 선호하기 때문에 뭐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는 마케팅 포인트로도 활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미리 긱벤치를 돌려놨는데요, 스코어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둘 간의 점수 차이는 오차범위라고 생각될 정도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돌렸을 때는 오히려 엑시노스 1380이 앞서서 저는 이거는 너프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장 처음 돌렸을 때가 922점에 멀티코어 2540점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껐다 켜고 약간의 최적화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싱글코어 1023점, 멀티코어 2938점으로 엑시노스 1380이 1015점, 2940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둘 간의 성능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같은 급의 칩셋이다 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능 차이가 없다면 A35에서 36으로 넘어갈 이유는 전혀 없는 건데 이거 왜 나온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양한 부분에서 소재의 업그레이드를 가지고 왔고요, 무게도 조금 경량화를 했고 어썸 AI라고 하는 마케팅 포인트적 AI도 탑재를 해줬어요.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제 A26 리뷰를 할 때에도 뒷면이 글래스가 탑재가 돼서 좀 놀랍다, 특이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36과 A26은 앞면 뒷면 모두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플러스를 탑재하고 나왔습니다. 갤럭시 S22 플래그십에 들어갔었던 등급이에요. 옆면은 여전히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서 완벽하게 고급스럽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무게도 경량화를 가지고 왔고 만듦새를 높이는 데 힘을 썼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A36은 전작 대비 14g 가벼워지면서 195g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의미 있는 경량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A36에는 몇 가지 마케팅 포인트가 있는데요, 어썸 AI를 탑재했다라고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생성형 AI가 들어간 건가? 라고 생각해서 기대하고 열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유용한 기능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인텔리전스 기능으로 들어가서 AI 지우개 그리고 필터 만들기 AI 셀렉트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원UI 7.0이 올라가면서 A35 그리고 A55 이런 시리즈들에 비슷한 칩셋을 탑재하고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7.0이 올라가면 이런 어썸 AI 기능이 그대로 좀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인텔리전스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다른 기기들에 넣어주지 않는 게 저는 AP 성능이 떨어져서인가 라고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억지로 안 넣는 거죠. 왜냐, A26과 지금 여기에 있는 A54, A35는
같은 엑시노스 1380을 탑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 두 개가 A26, A36이고요. 그 다음 A35, A54, A55입니다. 자, 그리고 A36에 또 추가로 들어간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초고속 충전 2.0입니다. 45W PPS를 지원하는 충전기를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초고속 충전 2.0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충전 속도 차이가 날까? 이게 실생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0%에서 A36은 44W, A35는 25W로 각자 뽑아낼 수 있는 거의 최대치에 근접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10분이 지나니까 최대치의 속도가 둘 다 좀 꺾였어요. 45W를 풀로 사용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A36의 경우 80%까지 충전되는데 총 40분이 소요가 됐고요. A35는 20분이 더 걸려서 1시간을 소요했습니다. 100% 완충까지 A36은 70분을 소요했고요. A35는 여기서도 20분이 더 소요돼서 90분이 소요됐습니다. 사실 20분 차이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용 패턴에 따라서 체감되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 충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 때 충전하기 때문에 큰 차이를 못 느낄 거예요. 20분에 대해서. 그런데 사용량이 많거나 뭐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루에 2번 이상 충전을 하실 텐데요. 이때는 20분 차이가 꽤 크게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 시간 중에 외근을 나가야 되는데 배터리 충전을 짧게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외근에 나가 있을 때 현장에서 빠르게 충전을 해야 될 때 10% 미만에서 한 10분, 20분 동안 충전되는 양이 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때는 체감되는 부분이 꽤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3D마크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리면서 배터리 소모를 좀 체크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한 사이클이 돌 때, 그러니까 20분 정도가 소요됐을 때 둘 간의 배터리 소모량이 1%씩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1시간 40분이 지나니까 5%까지 차이가 벌어졌어요. GSM 아레나와 나노리뷰를 참고해서 러닝타임 조사를 좀 해봤더니 둘 간의 차이가 벌어져 있더라고요. 탑재된 배터리량이 같기 때문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찾아봤더니 차이점이 발견된 값은 TDP 세팅 값이었습니다. 스냅드래곤 6 젠 3는 7W, 엑시노스 1380은 5W인데 그러면 전력을 더 쓰면서 성능도 더 잘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긱벤치 6 벌컨 기준 A36은 3502점, A35는 3073점, 오픈CL 기준 A36은 2235점, A35는 3048점, 3D마크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A36은 919점, A35는 806점을 기록했습니다. 안정성은 둘 다 99.5%로 같았고 이 결과를 해석해보면 스냅드래곤 6 젠 3가 전력도 많이 먹지만 전반적인 그래픽 성능은 앞서고 있으며 특히 게임과 같은 고부하 상황에서 성능을 비교한다면 10% 이상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픈CL에서 A36 스코어가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드레노 710은 벌컨에 최적화되어 있고 말리지 68은 양쪽 모두 고르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픈CL은 범용 연산에 많이 쓰고 벌컨은 그래픽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는 API이므로 게임으로 한정했을 때 스냅드래곤 6 젠 3가 성능 면에서 앞선다라는 걸 뒷받침해줍니다. 자, 그리고 스펙상 보면 디스플레이의 밝기가 조금 밝아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A35의 경우에는 일반 사용 시 1000니트, A36은 1200니트까지 20% 개선이 됐다라고 했는데 자, 밝기 최적화를 켜놓고 보겠습니다. 둘 다 최대치가 올라가게끔 세팅을 해보고 차이를 보겠습니다. 1000, 1200. OS 지원도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안타깝게 너프를 먹은 부분도 있어요. 마이크로 SD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A 시리즈들만의 어떤 장점이었는데 이거를 빼버렸어요. 지금 보시면 A35 때는 유심 트레이가 좀 컸습니다. 왜냐면 마이크로 SD를 탑재해야 했으니까요. 유의한 마이크로 SD 지원이 A16 그리고 A26이 남아 있어요. 스피커는 전작과 거의 동일한데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 드릴게요. 오늘도 어제만큼 아니 오늘은 더 예뻐졌네 할 때마다 너는 못 들은 척 늘 딴 얘기를 해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네
그게 그거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A36은 굿락을 대부분 지원합니다. 자, 위에서부터 보시면 대부분 지원을 하는데 락스타하고 키즈카페 사이에 클럭 페이스가 빠져 있거든요. AOD나 락스크린이 뜰 때 A35의 경우에는 지금 자전거 모양의 시계가 뜨고 있는데 A36은 그렇지 않죠. 뭐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마도 요거는 추후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굿락에 대한 설명은 제가 A35 시리즈 리뷰를 할 때 필수 굿락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링크 더보기란에 넣어 놓을 테니까 한 번씩 가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굿 가디언즈에서 부스터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꼭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A36 굉장히 괜찮은 폰인 건 맞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만듦새, 소재 변화 다양한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릴 수 있는 폰인 건 맞는데 A35를 사용하시던 분들이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35에서는 성능의 개선도 미미하고요. AI 기능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좀 재미 위주,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보고 안 쓸 것 같은 기능들이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아니라는 부분에서 굳이 넘어갈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A32, 33을 사용하시던 분들이라고 하면 확실히 넘어갈 만한 요소들이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P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개선이 있고요. 충전 속도도 15W에서 45W로 3배가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A32 사용자 분들께서는 넘어올만 하다. 소재도 빅터스 플러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움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90Hz에서 120Hz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업그레이드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폰 단자가 사라지고요. 마이크로 SD 미지원이라는 점은 대비를 하고 넘어오셔야 합니다. 34, 35 사용자 분들께서는 고장난 게 아니라면 제가 다음에 리뷰할 56을 기다리셨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A36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